대표 사퇴 한 달여 만에 출마를 하면서 공천 배제 논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단 후보로 확정이 돼서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비판받을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나와 있는 후보들을 컷오프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후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략공천 발표가 됐었어야지 사실은 흥행이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열세로 시작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송영길 대표가 원칙적으로는 지난 대선의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지만 선거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 그 머리 다치는 그 테러도 당하셨고 다리도 다치셨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걸렸고 그다음에 모친상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아서 서울시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후보 당내 여론을 결집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당내에선 좀 다른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당내에서 사실 전략 공천을 하느니 또 경선을 하는 이런 옥신각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것은 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이제 인천시장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물 경쟁력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손색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책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가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패배를 하더라도 패배는 패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바로 또 선거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조급하거나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선거에서 지금 0.7%포인트 차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저도 진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검소한박이라는 것을 밀고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절대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좀 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론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모아봤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이고 그래도 순회동에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이제 역임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성남 분당갑에 나온다면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예.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송영길 전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고문을 향해서 분당 출마할 용기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힘을 실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자, 지방선거 등판할까요? 그리고 등판한다면 어디가 유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인천 계양이든 분당이든 정치적 명분을 잘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에는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후보는 왜 경기도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의 설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사실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대선을 지고 나서도 당대표도 출마하고 또 그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까지도 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반성과 성찰은 누구에게 맡겨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어느 지역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의 실종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출마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책임 정치 실종이라는 따끔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이트 포커스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